요즘은 또 문제되는 게 집에서 흡연을 하거나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금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전세나 월세 계약서에 미리 정해서 넣어두시는 것이 좋고요. 단순히 임차인이 집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만 넣어두시면 실제로 위반 시에 어려우시거든요. 안녕하세요. 17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다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아직 계약서 작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짜리 월세 계약서도 10몇 장짜리로 아주 길게 작성을 해요. 우리는 계약을 할 때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면서 대충대충 해놨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투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계약하실 때 조금 서로 불편하시더라도 미리 자세하게 정해두시는 게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약 하나를 안 넣어놨다가 수천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 시에 꼭 넣으면 좋은 특약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실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이지연 변호사의 법률 레시피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차인 입장에서 넣으시면 좋은 특약을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중요한 특약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건데요. 임차인이 이사를 해서 들어오고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날을 다음 날부터 우리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악질인 집주인들은 전세 계약을 해놓고 잔금을 하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막으려면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이 약정 날짜의 다음 날까지는 임차 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계약은 무효로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으로 땡땡땡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식으로 특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은 전세 대출 받으시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이때 꼭 필요한 특약이 바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대출에 적극 협조하며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전세 대출 과정에 협조를 안 하거나 집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전세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특약을 안 넣어두시면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인데도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계약일 전에 이미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전세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부터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보증한다. 만일 임대인에게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라면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으로 땡땡땡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을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특약을 넣어두시고요. 실제로 국세와 지방세를 다 납세했다는 납세 증명서도 요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넣으시면 좋은 특약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주로 월세의 경우에 문제되는 특약인데요. 월세를 연체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런 연체를 방지하려면 임차인이 월세 연체할 때는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지연이자를 내고 싶지 않은 임차인분들이 제때 월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은 또 문제되는 게 집에서 흡연을 하거나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금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전세나 월세 계약서에 미리 정해서 넣어두시는 것이 좋고요. 단순히 임차인이 집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만 넣어두시면 나중에 실제로 위반 시에 손해금액 입증하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위 조항에도 추가로 만약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임대인에게 위약금으로 땡땡땡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을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또 너무 과도하게 정해놓으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금액으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약을 하실 때 이게 신규 계약인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 요구에 의한 갱신 계약인지, 아니면 합의에 의한 재계약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에 갱신 청구권이 생기고 나서 갱신 계약 관련한 분쟁이 아주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넣으시면 좋은 특약이 있어요. 보통 계약하시고 잔금 전까지, 그리고 잔금 이후에도 전월세 기간 중에 뭔가 고장나는 게 있으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지 가지고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시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 상하수도, 주요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건이나 전구 같은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식으로 자세하게 정하면 정할수록 분쟁이 줄어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특약 조항들 어떠셨나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어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서 만든 양식인데요.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링크된 계약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정하면 되는구나 라고 감이 오실 거예요. 보증금이 큰 전세계약이나 상가임대차 같은 중요한 계약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잘못 계약하면 몇 년 동안 고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7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지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